오늘부터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일본의 소비세가 인상됐습니다. 일본은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바짝 좀 긴장을 하면서 증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좀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네. 일본의 소비세 인상, 경제에 좀 타격 요인이 맞나요? 왜 이렇게 긴장을 하는 걸까요? 예,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보니까 네. 최근에는 조금 전에 이제 2014년도 인상을 했다고 그랬으니까 89년도에 3%였고 그다음에 94년도에 4% 인상을 했고 네. 그다음에 97년도에 5%,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8% 인상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10월 1일부터 5년 만에. 예, 5년 만에 네. 이제 10%까지 인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 이에 따른 이제 시장에서 이제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항상 소비세 인상한 뒤로 일본 경기가 정권도 바뀌고 경기가 안 좋아졌다. 네. 근데 과거에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을, 역사적인 어떤 관점을 징크스나 트라우마처럼. 그렇죠. 갖고 있는 해서 이제 거잖아요.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 방송 쪽에 경제 전문가가 한 게 신문에 기사가 좀 되면서 네. 그런 거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인상 계획 자체가 이제 아베 정부가 취임을 하면서 소비세 인상을 하기로 공약 상향입니다. 근데 계속 미뤄왔다가 네.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항상 선거 끝나면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인상을 하는데 인상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이제 경기가 좋으니까 인상한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상을 좀 봐야 되는데 보니까 인상을 통해서 그 재원 가지고 명목적으로는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인상 재원을 가지고 아베의 정치적 야망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상품권을 나눠준다든가 그러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우리나라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네. 저소득층의 돈을 좀 지원해줘서 네. 소비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과 맞물리는 정책을 아베 정권이 추진하려고 하는 게, 즉 아베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에 의한 네. 소비세 인상이 아닌가, 그런 어떤 평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전에 이제 소비세 인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비가 위축이 좀 되니까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거고, 왜냐하면 2014년도도 인상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전때 2014년도 소비세 인상하기 전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2.4%였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0.4%로 경제 성장률이 수직 급감했거든요. 이제 그런 우려감 자체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알다시피 일본은 지금 거의 완전 고용이 진행됐다시피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 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0.6% 가까이 네. 상승을 했어요. 현재 일본 증시는 상당히 강세입니다. 여전히 경기는 좋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과거와 이제 그때 시장과 경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경기가 좋으니까 결국은 소비세 인상을 하는 거니까, 또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소비세를 인하할 여지도 있겠죠. 그런 또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과도한 이런 과거의 어떤 사례를 빗대서 일본의 위기가 올 거다, 이런 부분 자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는 너무 과도한 그런 걱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최수창 전문가님? 일단은 좋기 때문에 소비세를 인상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책을 좀 마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일본 안에서는 이 증세 리스크 때문에 거의 부양책이 총동원 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일본 경제에 타격 크진 않을 것으로 보세요? 타격이 왔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타격받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타격받고, 일본이 위기받으면 일본이 위기지 우리가 위기 아니잖아요. 제 솔직한 심정으로. 근데 타격 올 거냐잖아요. 네. 요거는 제가 우리 박준영 의원님이 얘기를 다 자세하게 해줬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좀 언급해주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 모 언론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왜 이게 나왔을까요? 저는 그 의증을 확인하고 싶어요. 뭐냐면 일본이 위기가 온다고 해서 우리 증시나 우리 경제에 위기가 올 것처럼 뉘앙스가 깔려있는 기사예요. 일본이 위기 10월에 우리 증시나 우리 경제도 위기 아니야? 이 뉘앙스가 깔려있는 거가 그 의도가 있는 기사예요. 일본의 위기설이 우리 쪽으로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게 기레기 같은 기사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정치적으로 막 냉전이죠. 경제 디플레이션 어수선하죠. 어수선하니까 일본의 위기가 우리한테도 오지 않아? 그 투자 심리가 더 냉랭해지게끔. 한일 관계가 안 좋은데 일본 위기 오면 우리도 타격받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가 있는 기사를 띄웠기 때문에 저는 사실 논평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본은 네. 이번에 식료품은 제외했어요. 왜 일본 여행 가면 우리나라는 1,100원,
2,000원, 딱딱 100원 따위 떨어지거나 50원 따위 떨어지지 982원 이런 경우 없죠. 근데 일본은 그래요. 맞아요. 네. 980엔, 네. 1080엔. 뭐 81엔까지도 있으니까요. 네네. 이게 다 소비세하고 연관된 거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식료품에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거예요. 있다고 해도 이 부분은 일본에서는 재정 수지 악화의 우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자꾸 소비세하는 건데 이거는 사회적인 구조 현상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면 갑자기 이제 이번에 소비세 인상에서 처음으로 타격이 왔다. 이러면 이제 심각한데 몇 번을 거쳤잖아요. 과거사에. 네. 큰 타격 없어요. 그럴 때마다 위기 왔습니까? 침체는 계속 왔던 거잖아요. 일본은. 사회 소비 구조상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의 심리가 강하고 고령화 세대 있고 히키코모리 등 집안에 처박혀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소비를 안 하고. 잃어버린 10년. 네. 20년. 이런 사회 구조 현상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딱하니 기사에다 띄워놓고서 10월 일본의 경제 위기설. 그럼 대한민국까지 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이런 기사는 이런 논조는 사실 전혀 저는 의미가 없다고요.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심각한 거가 자체가 아니라 기사 내용도 안 봐도 좋다. 네. 네, 일단은 여기에 너무 겁먹지 말자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10월 위기설 과연 일단은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 영향력까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답도 나오네요.